안녕하십니까, 브로베스의 브로입니다. 오늘은 이 봄철 낚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릴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릴들은 제가 쓰는 개인적인 릴들이고요. 일단은 뭐 금콩이나 안타나 올테그라 모두 다 제가 어느 정도 정비를 좀 해둔 상태예요. 저는 항상 낚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이제 좀 습관화가 돼갖고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 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 다이와 그리스 릴을 썼었어요. 다이와에서 나온 그리스 오일 이 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조금밖에 안 남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찌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휴지에다가 뿌려봤는데 찌꺼기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제품을 사려고 원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사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이 제품을 유수의 그 대형 사이트들에서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격은 22,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는 편이라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다이와 제품이랑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게 된 이유가 용량이 2배입니다. 다이와 제품은 10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20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ml, 200ml 총 40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성능이 같다라면은 용량이 조금 더 많으면은 조금 뭐 흥청망청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낚시릴 정비 이외에도 저는 여기저기 뿌리는 곳이 많아요. 뭐 이런 그리스나 오일이나 전부 다 해서 뭐 문틈에도 뿌린다거나, 저희 3M에 있는 그거 대신에 저는 이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차조차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뭐 박스 정면에는 세계 1등 전용 오일 그리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내열성, 내모성이 우수하여 도포가 견고하고 에어졸 제품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옆면은 뭐 별거 없고요. 뒷면에는 특징, 용도, 사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디서 만들어졌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신양 피싱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신양 피싱이라는 회사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뭐 인터넷 사이트인데 나오지 않아갖고 솔직히 조금 고민을 했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길래, 제가 그 뭐 중국제나 뭐 이런 알 수 없는 제품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파나보고, 뭐 그래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능은 하겠지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스 제품이고요, 오일 제품. 그다음에 없죠?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이렇게 좁은 곳에 뿌릴 수 있는 스트로우가 달린 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글로 되어 있네요. 어디 베어링에 뿌리고 어떻게 뿌리고 뭐 이런 설명서네요. 일단 뭐 설명서는 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어디에 뿌릴지는 아니까 제 거리를 제가 항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일단 그리스 제품이고요. 뚜껑이 있네요. 이 뚜껑으로 그냥 뭐 이제 뿌릴 때는 이걸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뚜껑을 끼는 이 과정에서 이게 분출이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이 뚜껑을 그냥 끼워 놓은 채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끼워 올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주를 뭐 이걸 열어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번 다 뜯어봤기 때문에 어디에 기어가 있고 어디에 뿌렸을 때가 남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를 이렇게 닦아낼 게 아니면은 그냥 조금씩 보충하는 정도 선에서 끝냅니다. 그게 뭐 나중에 많아서 떡이 지면은 그리스 막 떡져서 이게 막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막 안 돌아가다가 막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전문가들, 이제 오버홀을 해주는, 전체 분해해서 그 다음에 세척을 해주는 업체에 맡기는 게 아마 속 편하실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쓰던 릴 중에 하나 나사를 잊어버려갖고 릴을 그 나사만 따로 구하는데 꽤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제가 그냥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저만 따라 하셔도 정비업체는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가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콩이나 안타 제품은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그 성능은 최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감기는 거나 프리스풀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일단 먼저 카스티스를 한번 해볼게요. 카스티스는 오일 주유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기어 있는데 한 군데, 이쪽에 베어링 있는데 한 군데. 이게 베어링이 양쪽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와 이쪽 뚜껑에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기어 쪽에 한 번 더 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뿌려주고, 이 안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뿌리는데, 안쪽에 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기어에 오일을 넣기 위해서는 뚜껑을 꽁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안쪽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 설명서에 여기에는 어디에 베어링이 있고 어디에 어떤 기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일단은 항상 정비를 하시기 전에 물때나 그 다음에 녹조 같은 것들을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면봉과 그 다음에 이 동성에서 나온 맞는 클리너, 이 제품으로 닦아냅니다. 근데 이제 이 클리너 같은 제품류를 혹시나 잘못 쓰시게 되면 변색이 올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곳에 있는, 제가 이거는 정비를 해 놓았는데도 약간 좀 지저분하네요. 매번 하게 되면은 닦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하게 되니까, 오늘 낚시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시면서 왜 못 잡았을까, 오늘은 왜 잡았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속이 편하실 거예요, 아마.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도포 순서를 오일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뿌립니다. 그리스를 뿌리고 오일을 뿌리면은 오일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그리스가 막고 있으면 오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먼저 뿌리고 그리스를 뿌립니다. 근데 대부분 두 개를 함께 쓰라는 곳도 있어요. 그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는 두 개를 함께 쓰시고 어디에는 오일만 쓰시고 어디에는 그리스만 쓰시고 막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오일을 뿌려야 할 곳과 그리스를 뿌려야 할 곳을 저는 구분해서 합니다. 두 개를 같이 뿌리는 일은 없어요. 먼저 대부분의 릴들이 이렇게 뚜껑 쪽에 이렇게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 쪽에 조금 소량 도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소량 도포 해주시고, 쭉 먹어버리네요. 안 쓴 지가 좀 됐더니 좀 먹어버리네요.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조금 남은 이 양은 살짝 이렇게 톡 쳐주는, 이렇게 톡톡톡 요 정도의 강도로 너무 넘쳐 흐르는 것들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고 나면 이렇게 한 방울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한 방울 정도 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은 아마 딱 알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뚜껑 부분은 벌써 도포가 끝난 거예요. 이쪽 베어링 부분은. 그리고 카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도 베어링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뿌려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넘쳐 흐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남는 부분은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쪽 메인 쪽은 끝났어요. 잘 돌아가네요. 그리고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열면, 항상 이거를 메카니컬 하실 때 이 드랙을 꼭 풀어주세요. 이게 중간에 한번 걸리면, 아다리 잘못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주시면 메카니컬 브레이크에 스프링이 하나 달려있고, 그 안쪽에 베어링 있는 곳에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넘쳐 흐른 거는 닦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오일까지 넣어주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베어링 쪽 부분은 이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잘 감아보시고 잘 되는 거 확인하시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확인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죠. 반대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제품을 뿌려줄 거예요. 근데 그리스 제품을 뿌릴 때는 이렇게 웜 샤프트 있는 부분에 한번 뿌려주시고, 주변에 남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해주시고요. 이러면 마무리 된 겁니다. 이 안쪽에 이제 열어서 할 거는 마무리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닫아주시고,
지금 이쪽까지 넣었거든요. 제가 영상에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안 봤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웜 샤프트 있는 부분에 한번 쭉 뿌려줍니다. 그래서 꼭 제일 중요한 작업이 이렇게 한번 감아 주셔야 돼요.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잘 묻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엄청 잘 돌아가네요. 네, 이러면은 정비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딱 맞게 한번 잠가보고 프리스프를 한번 봐볼게요. 저는 뭐 언제나 신경을 잘 써서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장비에는 굉장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오래 쓰기 위한 굉장히 잘 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부분도 원래는 그리고 뿌려줘야 될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기어 구동부 핸들 돌아가는 이 부분에 살짝 뿌려주고요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핸들이 빡빡하지 않으면 저는 잘 안 뿌립니다. 너무 오일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뿌려졌는지 확인하고요.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진짜. 이 느낌을 이 영상으로는 전해드릴 수 없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일 한 방울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로 이런 핸들 노브 부분에 한 방울 찍어주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방울 이렇게 살짝 있는 것들을 완전 조그맣게 뿌렸습니다. 미세하게 돌려주면 이런 벌써 릴 정비 끝난 거예요. 이거를 낚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해주시면은 크게 정비를 어디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스티스의 메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원래는 카스티스 밑구멍에 있는 이 구멍은 물이 빠지는 구멍이에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낚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물이 많이 기어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그랬을 때 이쪽이 원래는 물 빠지는 구멍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를 만약에 메인 기어 구동부가 조금 많이 뻑뻑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딱딱딱딱 이렇게 여기네요. 이렇게 기어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의 모양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걸리는 부분에 한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감아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오일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부분에 그리스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 뿌려야 될 정도다 그러면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말 그대로 경정비, 낚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정도만 뿌리면 된다로 알려드린 거예요. 밑에 부분에는 웬만하면 뿌리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내가 한번 저처럼 분해를 한번 다 해보고 다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쪽 넣어서 한번 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스티스는 정비가 끝났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를 하면은 저는 왠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제품은 금콩입니다. 금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메인 구동부에 그리스를 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열면은 메인 기어가, 구동 기어가 그냥 보여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그리스 뿌리시면 돼요. 좀 넘치는 것 같으면 닦아내시고 거기다가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카스티스나 안타레스보다는 훨씬 더 정비가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껑에 있는 부분 하나, 메카니컬 브레이크에 있는 베어링이 하나,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곳에 하나, 그리고 웜 기어는 무조건 필수고요. 웜기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안 말랐죠? 조금 남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충만 해주면 되고, 오래 안 쓰다 보면 이 부분이 완전 바짝 말라갖고 사막처럼 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렇게 오래 사용하시면은 메인 기어가, 이제 웜샤프트 기어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꽤 비싸거든요, 교체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뭐 금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뚜껑 따서 이쪽에 오픈으로 하고 뚜껑을 살짝 열면 안쪽에 베어링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스프를 빼주시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콩은 뭐 카스티스보다는 정비가 쉽게 되어 있어서 메카니컬 브레이크 따주고, 메카니컬 브레이크 따주면 이쪽에는 이제 드래그를 위한 카본 소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베어링 하나. 이쪽 베어링은 바짝 말랐네요. 이거 좀 뿌려줘야겠네요. 이번 주에 낚시를 원래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정비 컨텐츠도 하는 건데 어떤 분이 못 오신다고 해갖고 좀 슬프네요. 자, 오일을 먼저 뿌려줄게요. 뚜껑 있는 쪽에 있는 쪽은 조금 있으니까 살짝, 자, 이 정도 뿌려주고, 또 반복입니다. 좀 남는 거는 닦아주고, 테두리 있는 부분도 닦아주고. 이거를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청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거 청소를 예전에 다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죠? 다 했는데 왜 더럽죠? 오일을 뿌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넘치지 않게. 한 방울 남은 걸로 다시 한번 살짝 스며들게 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뚜껑 부분은 끝난 거야. 자, 오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 한 번 더 꼭 해주고 테두리에 들어간 거를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러면은 이쪽도 메카니컬 브레이크도 끝이에요.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다시 잠가주시고, 자, 확인해 주시고, 양쪽에 넣었으면은 이 안쪽에 기어 있는 부분 쪽에 한 방울 톡, 그 다음에 살짝 남으면은 뿌려줍니다. 부족한 것 같으면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닦아주고요. 예, 이러면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괜찮네요. 조금 오일은 과다하지 않게 뿌리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많이 뿌리는 게 있는데, 원래는 거의 이거 한 방울로 한 번 넣으면 끝입니다. 여기 맺혀있는 이 끝에 한 방울로 한 번 넣으면 끝인 거라. 그런데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많이 뿌린 게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이 기어 쪽에도 지금 있는데 한 번 더 뿌려 놓을게요. 네. 그리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감아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묻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다 됐습니다. 이런 뭐 거의 뭐 금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정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핸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거의 진짜 살 때보다도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금콩 같은 경우에는. 잘 되니까 이제 다음으로 안타레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타레스는 솔직히 정비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 DC 유닛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 DC 유닛이 자꾸 빼서 그 나사가 나중에 고장 나면 진짜 머리 아파지거든요. 이거 조금 괜찮네요. 확실히 비싼 순으로 갑니다. 지금 이 소리가 이거 지금 돌아가다가 많은 이유가 이쪽에 있는 이 제가 붙여둔 이 마스킹 테이프들이 벽에 닿는 소리인데, 솔직히 돈대로 갑니다. 프리스풀 순서가 카스티스, 금콩, 안타레스. 자, 그러면은 안타레스도 그냥 진행을 할게요. 먼저 안타레스 같은 경우에는 잘 닦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기 안쪽에 닦아주고, 좀 그러면 바로 이거 뭐 끝에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하면 낚시 끝나고 난 다음에 귀찮아서 이거를 위에다가
저희 라인 스토퍼로 이쪽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근데 라인 스토퍼를 여기다 걸어 놓으면 라인 스토퍼에 의해서 이 노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상해서 나중에는 라인이 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마스킹 오래 보관할 때 뭐 바로 이동할 거다 그럴 때는 뭐 한두 번씩 쓰지만은 웬만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먼저 뚜껑을 따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DC 유닛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 부분에 지금 조금 그리스가 과한 것 같은데 안 닦아줄게요. 이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공들여서 뿌려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열어서 제가 하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DC 유닛은 그때그때 안 하니까. 이쪽에 오일을 살짝 이렇게 한 방울 남은 걸로 살짝, 이러면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만 해요. DC는 따로 이 DC 유닛을 열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솔직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거 DC 유닛 이거 안 열려갖고 엄청 고생하고 또 잠글 때도 얼마나 꽉 잠가야 되나.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DC 발전되는 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뭐 울테그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비를 안 할게요. 울테그라는 제가 계속 정비를 하는 제품이라 쓸 때마다 저것도 오일이 과하면 너무 빡빡해지기 때문에 안 할게요. 오늘 본 이 파라오라는 제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들어간 거 봐도 지금 아까 전에 카스티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또 여기 또 테이프가 떨어지네. 카스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프리스폴 되면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롱텀으로 사용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걸로서는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불만 없이 만족합니다. 오일이랑 그리스랑 비교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그냥 검정색으로 해놨네요. 이것도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정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요. 이게 참 비싸죠. 베어링 하나 가는데 3만원, 5만원 막 이러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정비를 해두세요. 그리고 내 장비가 비거리가 좀 덜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항상 뭐 가는 포인트에서 이 정도까지는 날아갔는데 오늘따라 안 날아간다. 근데 바람도 안 부는 것 같고 괜히 기분상 좀 안 날아갈 느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도 비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일이랑 그리스 제품을 한 번 더 발라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정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비 업체 같은 데다가 맡겨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 해두시면은 근데 뭐 장비 손상 같은 건 없으실 거니까 계속 낚시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베스의 브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